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5번째 강의 DI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존 관계 DI 사용에 따른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서부터 지금 오늘 5번째 시간까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스프링은 여기 처음이고 쭉 여러분 이제 학습을 해 나가실 텐데요. 스프링 여기 끝이에요. 뭐 스프링의 끝이 있다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간 스프링의 학습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스프링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 처음에 제가 굉장히 진도를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기존에 했던 거 플러스 조금 더 새로운 거에서 강의하고 조금 더 새로운 거 강의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기초를 굉장히 튼튼하게 여러분이 개념을 잘 잡고 계시다 보면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지 않고도 쑥 아주 스포츠카의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냥 건성건성 그죠? 건성건성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띄엄띄엄 공부를 학습을 해 나가시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예 그냥 포기 단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강의까지가 좀 많이 천천히 나간 거고 다음 강의서부터는 조금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천천히 나간 거 1강에서부터 시작해서 5강의 정도까지 천천히 나갈 때 여러분이 개념을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뭐 많은 API를 우리가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꼭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서 이 튼튼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가지고 앞으로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이제 보면 의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또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DI는 디펜던시 인젝션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의존주의입니다. 그죠? 디펜던시 의존, 인젝션 주의. 자, 예제를 통해 의존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거죠. 자, 여기 스튜던트 인포라는 게 있어요. 스튜던트 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의존을 하고 의존을 하고 객체를 주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파라미터에 넣어주는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계속 알아봤던 세터를 이용했었죠. 세터를 이용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객체를 외부에서 생성해서 만드는 것 스프링 설정 파일 XML을 이용해서 이렇게 XML 코드를 우리가 작성해서 주입을 했습니다. 생성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XML 설정 파일, XML을 스프링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자바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자바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의존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생성자를 통해서 의존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고요. 자, 5-1 뭐 이거 예제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온 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이클립스가 안 열려있네요. 이클립스를 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5-1 요거는 뭐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코딩도 같이 해보고 했던 예제이기 때문에 그냥 코드 리뷰만 한번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무한 반복으로 간단한 것부터 자꾸 예제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손에 있고 그게 완벽한 기초가 튼튼하게 돼서 나중에 복잡한 구조도 빨리빨리 캐쳐낼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를 하는데 아까 5번이었죠? 5번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5번인 것 같아요. 자, 빌드가 되고요. 자, 열어볼게요. 아직 안됐나요? 우측하단에 다 빌드가 되고 있죠. 컨피그도 되고 네, 열심히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파일에서 필요한 객체들을 다 지금 빌드에서 객체화 시켜놓고 메모리 로딩하고 있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 같이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클래스가 있을 것 같고요. 메인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 파일도 한번 열어볼게요. 설정 파일이 이렇게 XML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빈을 생성하고 있죠. 그래서 스튜던트1 홍길동의 10살에 3학년에 20번이래요. 이런 거 만들어주고 있고, 스튜던트2 똑같은 클래스로부터 만들었네요. 똑같은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몇 개, 2개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방법만 약간 다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길동 9살 2학년 10번 이 예제를 살펴보기 잘했네요. 여기에서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세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 그동안 계속 했었죠. 근데 생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필드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보시면 자, 스튜던트1이라고 해서 com.java1.2에서 스튜던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객체를 지금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보면 디폴트 생성자가 없고 디폴트 생성자 말고 파라미터를 4개 받고 있어요. name, age, grade, num, class num 받고 각 받은 파라미터로부터 얘가 갖고 있는 필드를 초기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선언만 해줬고 선언부에서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터가 물론 있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객체가 생성을 할 때 세터를 이용하지 않고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필드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XML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썼죠. 프로퍼티 네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가 안되죠. 밸류 정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세터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예. 세터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파라미터를 초기화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얘는 생성자에서 파라미터를 받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키워드를 쓰냐면 컨스트럭터 생성자 argue 생성자 파라미터를 이렇게 써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성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밸류 써주고요. 차이점은 프로퍼티 요거 자 보시면 프로퍼티 키워드가 뭘로 생성자 argue로 바뀐 거예요. 안에 밸류는 똑같고요. 그래서 얘는 세터를 이용할 때 얘는 생성자를 이용할 때 사용을 한다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프로퍼티 이용할 때 여기다가 바로 밸류를 쓸 수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쓰면 얘 필요 없죠. 그럼 날려버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태그를 닫아버려도 됐죠. 그죠? 자, 생성자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다가 밸류 해서 바로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럼 얘가 필요 없겠죠. 없고 여기다가 바로 닫는, 이거 놔둬도 되고 아니면 바로 닫는 태그에서 태그 종료해 버리면 더 간단하게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요 밑에 있는 것 같고 스튜던트 2에서 사용한 것 같고요. 어쨌든 프로퍼티 세터를 이용할 때는 프로퍼티 키워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이용할 때는 컨스트럭터 argue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스튜던트를 이용해서 똑같은 클래스로부터 객체 2개를 스튜던트 1번과 스튜던트 2 객체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10살 3학년 20번인데 홍길동 9살 2학년 10번 2개 만들어 놨고요. 다음에 스튜던트 인포를 만들어 놨어요. 스튜던트 인포는 스튜던트 인포 클래스로부터 빈을 생성했는데요. 얘는 필드가 하나예요. 스튜던트 방금 우리가 알았던 얘네요. 얘 하나고 얘 세터만 있어요. 생성자에서도 받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프로퍼티 이용할 수도 있고 컨스트럭터 이용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생성자를 이용했습니다. 이용하고 프로퍼티 이용할 때와 똑같아요. 얘는 누구를 참조해요? 스튜던트 클래스로부터 나온 객체 둘 중에 하나 참조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스튜던트 1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1. 그죠? 그래서 그로부터 get 스튜던트 인포를 하면 요 스튜던트 1번 이 학생의 정보가 쭉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서는 스프링 설정 파일 가져와서 파싱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만들고 컴포넌트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게스턴트 인포 얘죠. 어디 갔냐면 얘죠. 얘 호출하죠. 호출해서 쭉 찍어요. 그러면 여기선 누가 찍히겠어요? 처음에 스튜던트 1번을
빈으로 레퍼런스 첨자고 있으니까 홍길동 10살 3학년 20번 여기가 찍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2번은 겟빈에서 또 가져오네요. 얘를 가져왔어요. 얘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스튜던트 인포에다가 셋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겟인포 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서 겟인포는 스튜던트 1번이었을 텐데 여기서 스튜던트 2번을 세터에다 넣고요. 다음에 스튜던트 인포를 호출하니까 여기서는 스튜던트 2번 9살 2학년 여기 정보가 찍힐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먼저 한번 그냥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보면 예, 처음에 홍길동 10살 3학년 20번 이게 누구예요? 스튜던트 1번이죠. 스튜던트 1번의 객체. 왜? 처음에 설정은 스튜던트 인포를 만들 때 스튜던트 1번을 레퍼런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찍혔고요. 이렇게 찍은 거 그대로 호출해서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찍힌 건데 그 다음에 다시 스튜던트 2번을 구해왔어요. 얘를 구해온 거죠. 얘를 구해와서 얘를 어디다 셋을 해요? 스튜던트 인포 세팅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스튜던트 1번 정보값 날라가고 스튜던트 2번 애가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 get 스튜던트 인포를 하니까 이렇게 9살 2학년 10번 여기 정보가 찍힐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 구조가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빨리 지나가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중요한 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컨스트럭터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프로퍼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생성자에서 필드를 초기화할 수 있는 코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세터도 물론 있지만 세터 이용할 때는 우리가 프로퍼티 키워드를 프로퍼티 태그를 이용했지만 생성자에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각 필드를 초기화할 수 있는 코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컨스트럭터 arg라는 필드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클래스로부터 이렇게 객체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얘는 처음엔 안 썼어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스튜던트 인포에서 첫 번째 스튜던트 1번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인포 가져와서 get 스튜던트 인포에서 정보를 학생의 정보를 출력을 하면 얘가 이 정보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 2번을 get 빈으로 또 가져왔어요. 얘 아까 안 썼는데 얘 이제 쓰려고 가져온 거예요. 누가? 자바 코드에서 가져왔습니다. get 빈으로 가져와서 얘를 세터 스튜던트 인포 객체가 갖고 있는 세터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get 스튜던트 인포를 호출했지만 여기서 바뀌었죠, 학생이. 그러니까 여기 바뀐 정보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보면 다시 장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어떤 스튜던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보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실제로 코딩을 안하고 그냥 코드 리뷰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퍼즈 버튼을 누르셔갖고 한번 쭉 코딩을 해보세요. 코딩량이 뭐 많지 않지만 한번 꼭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빈을 만들었고 기존에 하는 거는 빈을 만들었고 빈을 갖다가 여기서 바로 주입을 썼는데 주입해서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빈을 갖다가 이렇게 자바 코드에서 주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꼭 여러분이 코딩을 해서 경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표로 다시 와서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오늘 강의에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있나요? 네, 없죠. 자, 이건 좀 길게 설명을 할게요. 자, DI 뭐예요? 디펜던시 인젝션이죠. DI 사용에 따른 장점에 대해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스프링의 DI 사용에 따른 장점을 많이 느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DI를 사용하니 더욱 복잡하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학습을 하면서 스프링을 뭐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같이 많이 학습을 하는 와중에 조금 심한 경우에는 한 달이 넘도록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초반에는 학습 초반에는 거의 다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면 저도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처음 접할 때 이게 과연 진짜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약간 저도 그런 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DI를 생각하니까 자바 코드에다가 자바 코드 내가 필요한 거 직접 생성해서 쓰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왜 스프링 설정 파일이라는 XML 파일에다가 정의를 해놓고 거기서 생성을 해서 거기서 조립을 하고 거기서 값을 주고 왜 그런 행위를 번거롭게 또 할까? 그죠?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자바를 처음에 학습을 할 때 자바뿐만 아니라 이제 OOP 언어를 처음에 이제 할 때 뭐가 나오냐면 인터페이스라는 게 클래스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인터페이스라는 게 나와요. 뭐 그 전에 뭐 추상 클래스도 나올 수 있고요, abstract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면 클래스를 만들까지는 정말 잘 이해가 돼요. 그죠? 클래스 만들어서 여기서 객체 막 뽑아내서 사용하죠. 근데 인터페이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구형 코드가 없죠. 그냥 선언만 해줘요. 이렇게 무슨 메소드 쓰라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는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서 이 메소드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요 인터페이스를 처음에 배울 때도 왜 굳이 클래스에서 그냥 메소드 다 만들어 쓰면 되지, 얘 구현도 안 하는 이런 메소드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걔를 임플리먼트 해갖고 뭐 쓰니 많이 막 이걸 할까, 오버라이드를 하니 많이 할까. 그죠? 근데 인터페이스를 쓰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타입을 통일시킬 수가 있고, 그죠? 강제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무조건 오버라이드 하게 해서 작업을 통일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죠? 그런 장점들은 언제 발휘가 돼요? 내가 혼자서 조그만 예제를 한다던가 조그만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전혀 인터페이스의 능력, 큰 장점에서 느낄 수가 없죠. 하지만 커다란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 팀이 이루어서 하는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인터페이스란 구조가 얼마나 훌륭한 구조인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가 있죠. 자, 스프링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사실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스프링의 DI를 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개발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개발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나 혼자 조그만 거 개발한다, 조그만 거 만든다,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조그만 홈페이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다, 이러면은 전혀 스프링이라는 게, 그죠, 프레임이 무겁기만 하지 더, 그죠, 그 라이브를 갖고 가니까 더 무겁기만 하지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일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죠. 그러면 나 혼자 일을 한 게 아니라 조직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팀 간의 일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프로젝트가 끝난 걸 갖다 나중에 유지 보수를 하고, 그죠? 그럴 때는 프레임워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틀이라고 그랬죠. 그 틀 중에 스프링이라는 틀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나중에는 더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특히 이 유지 보수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프링을 사용한 겁니다. 자, 하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추후 유지 보수 업무가 발생 시에는 DI를 이용한 개발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100% 장점이란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죠? 하지만 더 많은 장점, 거의 뭐 제가 좀 말씀드리면 한 90% 이상은 장점이 있어요. 자, 스프링 DI를 따른 장점 예제를 한번 간단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스프링 설정 파일이죠. 스프링 설정 파일에다가 어떤 거 설정이고 거기서 get빈에서 펜슬이라는 거에 타입, 펜슬 타입의 펜슬 객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딱 작성해 놨어요. 코드를 딱 작성해 놓고 이 코드는 이제 영원 불변이에요. 손대지 않아요. 근데 연필을 쓴다고만 돼 있어요. 유즈 연필을 쓴다고만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와서 사비 연필을 원해요. 사비 연필을 쓰여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비로 썼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6B 굵기로 써달래요. 그죠? 그럼 6B 굵기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또 나중에 6B 굵기 말고 6B 굵기다 지우개 기능까지 달아달래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은 펜슬, 요 자바 코드는 손을 안 댑니다. 영원 불변이라고 했어요. 딱 손을 안 대고 뭐만 건드리면 돼요? XML 파일만 건드려서 XML 파일에서 이 펜슬 바꾸면 안 되죠. 왜? 얘 누가 참조하고 있어요? 얘 참조하고 있으니까 얘도 바뀌면 안 됩니다. 아이디 값, 유니크한 아이디 값이니까 얘는 바뀌지 않는데 얘가 설정되기 위한 클래스 파일이 어떤 건지 여기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 부분만. 그래서 펜슬 4B를 줬다가 펜슬 6B를 줬다가 펜슬 6B with eraser라는 클래스를 주면 되겠죠. 요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요렇게 클래스만 바꾸면 된다는 거. 어디서?
자바 코드가 아니라 XML 파일에서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바꾸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가 바뀌었는데 자바 코드를 바꾸지 않으려면, 즉 이 부분의 타입이죠. 내가 갖고 오려는 빈에 클래스 타입을 적어주는데, 클래스 타입을 4B였다가 6B였다가 6B with 이레이저일 때마다 여기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이제 스프링 설정 파일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인터페이스로 다 묶어요. 이 클래스들을. 그렇다면 타입이 뭐로 정해질 수가 있어요? 펜설이라는 인터페이스 타입, 클래스 타입으로 묶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바 파일은 이제 영원히 수정할 필요가 없이 설정 파일, config 파일에서만 우리가 그때그때 수정을 하면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약간 감이 오시겠죠. 요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개발을 처음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입문을 했지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합니다. 무늬만 OOP 개발자 그 정도 수준에 계신 분들은 요번 예제를 하면, 요래서 뭔가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쓰고 뭔가 우리가 스프링 설정 파일을 쓰는구나, 약간이나마 감이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글 먼저 보고 갈게요. 자바 파일의 수정 없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스프링 설정 파일만 수정하여 부품들이 뭐예요? 4B, 6B with 이레이저 를 생성하고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 리뷰하고 같이 한번 코딩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닫아 버릴게요. 닫아 버리는데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시간을 내서 한번 코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봅니다. 여담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감기를 좀 심하게 걸렸는데, 여러분도 이 학습을 하려면 이 컴퓨터 업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죠?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머리를 써야 되는 거,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몸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앉아만 있으면 안 되고 바람도 쐬고 오고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겠죠. 요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또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측 하다 보면 굉장히 열심히 누가?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당 라이브러리 다 찾아왔고 빌드를 해주고 다 됐습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5개인데 얼마 안 되는데 다 알면 또 여러분들이 멘붕 올 수 있으니까 조금씩 메인 클래스 먼저 볼까요?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멘붕 오지 말라고 처음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 XML 파일을 가져오는 부분이죠. XML 파일을 가져와서 XML 컨텍스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부터 펜서를 가져옵니다. 이 XML에 어떤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근데 그 객체의 ID 값이 펜설이라는 게 있나 보다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객체의 타입은 펜설 클래스인가 보다. 요런 펜설 타입, 요 타입을 가진 객체가 있구나, 그걸 가져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객체에는 use라는 메소드가 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다 자원 해제하기 위해서 닫아줬고요. 자, 그러면 펜설이니까 펜설 한번 열어볼까요? 자, 펜설 딱 보니까 너무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인터페이스네요. 펜설은 타입만 제공해 주는구나.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use라는 거 오버라이딩 꼭 하라고, 강제로 오버라이드 하라고 use라는 메소드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머릿속에 일단 잠궈두고요. 자, 그러면 4B 펜설 4B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딱 열어보니까 얘 펜설 임플리먼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던 use 오버라이드 헤드죠.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4B 굵기로 쓰여지는 기능이 있대요. 자, 그러면 딱 6B도 뭔지 아시겠죠? 6B는 뭐겠어요? 똑같겠죠, 그죠? 펜설을 임플리먼트 해서 6B use 보면 6B 굵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펜설 6B with 이래죠. 얘도 볼까요? 자, 펜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펜설을 사용하고 있고, 펜설 임플리먼트 했어요. 그리고 유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M 필요 없어요. 그리고 조작 처리되어 있고, 6B 굵기로 쓰이고 지우개가 있습니다. 자, 6B 얘를 왜 상속을 받는데, 상속 안 받아도 되는데, 어쨌든 뭐 상속 받았으니까 상속 받고 여기서 슈퍼를 올려버리는데,
뭐 주석 처리돼 있으니까 올릴 필요 없겠죠. 근데 얘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없어도 되겠죠. 수프로 올리면 필요한데 뭐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다 맞네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스프링 설정 파일 봐야겠죠. 자 스프링 설정 파일 보니까 얘도 굉장히 심플하네요. 자 빈 딱 하나 생성해요. 뭐 펜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펜서는 뭐예요? 펜서 6B 6B가 얘인 거 같죠? 네 6B. 자 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뭐 프로퍼티도 없고 그냥 딱 빈 객체 하나만 생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메인 클래스에서 가져와서 실행을 했대요. 그러면 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6B니까 6B 굵기로 쓰여지는 작업이 될 수 있겠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왔네요. 여기 보면 6B 굵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굵기로.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서 이제 자 닫을게요. 닫지 말고 그냥 요것만 닫을게요. 네, 닫고 이렇게 보기 좋게 좀 보고요. 자 요번에는 나는 4B를 원해요. 4B.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4B 클래스 이름 6B가 아니라 나는 4B 클래스를 쓸 거야. 그리고 4B로 딱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자 바꿔주고 나서 여기 있는 타입 건들면 된다. 건드릴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왜? 타입 펜설로 되어있죠. 펜설 4B의 타입도 펜설이죠. 왜? 펜설 4B가 임플리먼트에서 펜설을 지금 구현해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혀 건들 필요 없습니다. 얘만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4B로 나올 수 있겠죠. 네, 됐죠. 4B 굵기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펜설 6B 위드 이레이저 얘를 쓴대요. 그래서 펜설 6B 위드 이레이저 요걸 쓴대요. 요거를 쓴다고 이렇게만 수정을 해놓고 설정 컴피그 파일을 수정해놓고 얘는 수정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왜? 펜설 6B 위드 이레저가 임플리먼트에서 펜설을 지금 구현해주고 있으니까 그죠? 타입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피그 파일만 수정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6B 굵기로 쓰이고 지우개가 있대요. 모두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이 조금 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심플한 예제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왜 쓰는지 왜 오늘 요번 중요한 스프링 설정 파일을 쓰면 장점이 어떤 건지 자바 파일은 건들 필요 없다. 여기서 설정 파일에서만 수정을 하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예제를 한번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퍼스펙티브가 스프링인데도 좀 스프링 이상하네요. 뭔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우리는 스프링 프로젝트만 어쨌든 만들면 돼요. 그래서 만드는데 스프링 프로젝트 E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메이븐 됐습니다. 자 패키지 만들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클래스 필요하죠. 그래서 메인 클래스 만들도록 합니다. 메인 클래스는 메인 함수를 갖고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펜설서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펜설이 스페링 이거겠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열어서 볼까요? 맞네요. 자, 그래서 클래스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펜설 클래스 만들고요. 얘 인터페이스죠. 자, 인터페이스로 바꾸겠습니다. 자, 다음에 얘는 use 메소드만 하나 갖고 있으면 돼요. 퍼블릭 써줄까요? 예. 자, 됐습니다. 자, 인터페이스고 그 다음에 4B, 6B가 다 얘를 상속받아 쓸 거죠. 그래서 클래스 펜설 4B 근데 인터페이스로 펜설을 쓸 겁니다. 오케이 피니시. 자 그러면 유즈 오버라이드 됐고요. 다음에 6B 이거 그냥 똑같이
카페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죠. 지우고 6B 됐습니다. 다음에 6B 열어보니까 됐고요. 다음에 또 컨트롤 V에서 6B with 이레이저 다음에 지워버리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다음에 4B서부터 여기다가 4B 기능 구현을 해야 되는데 시스 아웃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4B입니다. 6B는 6B입니다. 로고에 보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음에 펜슬 얘는 6B이고 질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굵게 이런 거는 생략을 할게요. 좀 빨리 예제를 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일은 다 만들어놨어요. 인터페이스 만들어놨고 인터페이스를 다 임플리먼트 하는 객체들을 다 각각 개성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메인 클래스 쓰는데 직접 생성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우리 스프링 설정 파일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러죠? 왜 스프링 그게 안 나오죠? 어쨌든 안 나와도 뭐 그냥 찾으면 되죠. 스프링 컨피그레이션 파일.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ctx.xml 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빈 하나만 만들면 되겠죠. 빈 하나 만드는데 id 다음에 클래스 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자, 클래스 파일이 4B서부터 할까요? 자, 여기 이렇게 가져올게요. 다음에 4B 이거는 다 같이 쓰이는 이름 펜슬로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객체 얘도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닫아버릴게요. 자, 그래서 펜슬이라는 유니크한 id 값에 어떤 클래스 컴의 자바렉에 ex에 있는 펜슬 4B를 일단 할당을 해서 빈 객체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줬습니다. XML 코드를 줬고요. 자, 그러면 메인 클래스에서 뭐 하면 돼요? 이제 만들면 되겠죠. abstract application context는 new generic XML application context 리소스 넣는데 클래스 패스 application ctx라고 했죠. ctx.xml 좀 기네요. 조금 옮길게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맞죠? application ctx xml 여러분들 할 때는 요거 키보드 F2키 있죠. 이렇게 오타 날 수도 있으니까 F2키 누르시면 요거 이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얻어와서 여기서 그냥 붙여놓으면 되는데 저는 지금 동영상 강좌를 찍고 있다 보니까 F2키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고 있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F2키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요거 이렇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리네임 해갖고 요겁니다. 요거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컨트롤 복사해서 오타 방지를 저기 위에서 붙여넣기 패스트 요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면 돼요. 뭘 가져와요? 펜슬이 인터페이스가 다 같이 쓸 수 있고요. 펜슬은 ctx getbin 해갖고 가져옵니다. 뭘 가져오냐면 id 펜슬 가져오고 타입은 인터페이스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게 인터페이스 타입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됐죠? ctx 자원 해제해 줄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펜슬 다음에
우리는 펜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use 쓸 수 있죠. use 메소드를 쓰겠습니다. 자, 자바 코드는 다 여기서 구현해놨어요. 그 다음에 설정 파일에 뭐냐면 사비로 되어 있죠. 그러면 사비가 실행되겠죠. use면 사비입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사비는 됐고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B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나는 요 클래스 이름만 바꿔주면 된다. 그죠? 다음에 앱박이 뜨네요. 앱박이 왜 뜰까요? 아, 여기 이름이 제가 또 휴먼 에러죠 이거. 6B인데 펜슬, 아 이걸 빼먹었네요. 요거 조금 이름을 저는 클래스 이름 바꿀게요. 오타즈 아까 지우다 잘못 지은 것 같아요. L이 있어야 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6B. 자, 이것도 실행해보면 어떻게 6B 실행하고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정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이런 것도 친숙해지면 개발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능률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많이 경험을 해보면 할수록 좋아요. 6B 됐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레저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6B with 이레이저 클래스를 이레이저 이렇게 해서 또 실행하면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바 코드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나중에 유지보드 차원에서 컴피그 파일만 수정을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유지보드를 간단하게 빨리빨리 처리해낼 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일단은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생성자 이용할 때는 constructor라는 키워드 요거 꼭 오늘 알아두시고요. 새로운 거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다음에 set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 그동안 우리 많이 사용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우리가 스프링 설정 파일을 이용하는 장점 여기서 알아봤죠. 자바 코드를 이렇게 구현해 놓고 나서 자바 코드를 나중에 유지보드 차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컴피그 파일만 수정을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유지보드를 해 나갈 수가 있다. 그죠? 장점은 우리가 꼭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유지보드를 더 빨리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면 좋다? 인터페이스란 걸 사용하면 좋다. 그죠? 거의 필요하게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꼭 잘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